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서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보니까 칠판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한결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업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딱딱한 모습보다는 칠판 앞에서 조금은 더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칠판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어떻게 알아볼까라는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수학을 잘한다라고 느끼는지 그 기준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많은 학생들을 수업하고 또 그만큼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한 분에게서도 빠짐없이 어떤 한 분으로부터도 예외 없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나름 학생들을 수업을 하면서 이 친구의 장점이라고 느끼는 것과 또 부족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점들이 있는데, 물론 수업을 하면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장점과 단점이라고 판단하는 저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오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기준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오해하셔서 이 영상이 끝난 뒤에 자녀분에게 그 기준을 강요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참고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기준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가지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바로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가 질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저는 유심히 지켜보곤 합니다. 어떤 학생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딱 앉자마자 질문을 시작하는데 선생님 몇 번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질문이 저에게는 선생님 이 문제 좀 대신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저에게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질문을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그 학생은 저에게 선생님 저 몇 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해보고 또는 저렇게도 해봤는데 자꾸 여기서 막히고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은 제가 그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걸 기반으로 그러면 혹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그 학생은 하면서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고 자기가 그 문제를 더 풀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풀리지 않더라도 저에게 다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상의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저에게 대신 풀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학생은 저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은 질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에 관해서 교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학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할지 또는 어려워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수학 독해력입니다. 수학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곤 합니다. 혹시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아예 답도 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이해조차 하지 못한 것인지, 이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문제조차도 이해를 못한 경우를 저는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게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해조차 못할 말로 쓰여져 있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그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학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문제를 이해했으면 답을 구했겠죠. 근데 그 답이 정답과 달라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는 조금 더 나은 경우입니다. 아니면 문제는 이해했지만 아예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도 물론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에 문제를 아예 이해도 하지 못한 경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어쩌다 한두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못할 수 있어도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 친구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 독해력이 아직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만의 갖고 있는 기준은 이건 초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나름의 기준이 이건 분명한데요. 저는 초등학생들에게 가끔 전달 사항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어떤 교재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또는 학원에 일정이 있어서 부모님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요. 또는 특별히 숙제나 프린트를 줘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초등학생이 다음 시간에 그 프린트를 제대로 가져오는지, 그리고 제가 교재를 아이에게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다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다음부터 새로 나가는 교재가 뭔가요? 라고 다시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 친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달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그만큼 주의력이,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특징을 보인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한동안, 그리고 꽤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을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이 전달 사항을 아주 야무지게 꼼꼼하게 집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이 친구는 수학을 좀 어려워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어도 정말 야무지게 부모님께 전달을 하고, 또는 자신이 알아서 이미 프린트나 숙제 같은 걸 잘 챙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굉장히 신이 나서 수업을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바로 제가 학생들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기준은 이건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공식을 외우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할 줄 아는지, 아니면 아직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공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공식 중에 근해 공식이 있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에 의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볼 때 일부러 문자를 바꾸곤 하거든요. 위치를 c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하고서 이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식을 외울 때 학생들은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치 노래 가사를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렇게 외운 학생들은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문자를 바꾸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공식을 제대로 외우는 학생은 어떻게 외우고 있을까요? 그런 학생들은 위치로 외웁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공식 중에 x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전개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공식을 노래가사 외우듯이 외우는 학생은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계속 노래가사 외우듯이 외우거든요. 근데 공식을 외울 줄 아는, 수학을 공부할 줄 아는 학생은 이렇게 외웁니다. 어떤 둘을 더한 것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를 더한다 라고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치를 통해서 외우는 거죠. 제가 위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런 학생들이 잘하는 것은 치환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환을 해서 하는 학생들은 지금처럼 x 더하기 y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문자가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문자가 3개가 되더라도 치환을 통해서 공식을 적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근해 공식을 외울 때 A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차항의 개수는 분모의 2배가 돼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차항의 개수는 분모의 2배가 돼서 가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식을 가끔 테스트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 외우듯이 외운 학생들은 이렇게 바꾸고 나면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저만의 또 다른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학생이 틀린 문제를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아무리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섣불리 해설을 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풀고자 몇 시간이고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집중력과 끈기가 있는 그런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빨리 질문을 하거나 해설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적어도 중학생 시절만큼은 안 풀리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반드시 풀고자 하는, 꼭 내 손으로 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약간은 그런 고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오래 고민한 뒤에 질문을 해야만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팍팍 꽂히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설을 보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한 문제를 가지고 왜 1시간, 2시간씩, 며칠씩 고민을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그 학생의 수학 실력이 확 증가하는, 정말 폭발하듯이 증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학원에서 새로운 학생들을 뽑을 때 입학 테스트를 봅니다. 그 입학 테스트를 봤을 때 테스트 결과 이외에 제가 나름의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보통은 어머님하고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요, 이 학생이 어머님과 저와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 학원을 다닐지 안 다닐지 그 주체는 본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계속 선생님과 어머니의 대화에는 관심도 없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머님께 굉장히 좀 어떤 대화의 방식이 좀 버릇이 없고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하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기준으로 삼게 된 이유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누군가에 대한 존중을 할 줄 아는 학생이 함께 공부를 할 때 다른 학생도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은 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다른 친구가 질문을 하거나 또는 다른 친구의 풀이에도 관심을 갖고 경청할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수업해보기 전에 미리 부모님과 저와 함께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는지, 그 자세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제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은 흥미를 가지실 만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자녀분에게 강요하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예, 다음 영상으로 제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